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저는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처음에 외치는 바로 이 말, 이 7번 국도 여행. 이때 어감이 제 스스로 참 좋습니다.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여행도 다들 자유롭게 못 다니는 그렇죠. 그런 때인데 우리가 이 7번 국도를 따라 펼쳐진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안고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 모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4번 국도, 8번 국도, 16번 국도 이 어감이 안 살아요. 아유, 안 돼, 안 돼. 7번 맞아요. 국도 이 어감이 딱 좋단 이 말이에요. 짝짝 붙어. 그렇죠. 입에 착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 뭐 말씀드리자면 김기환의 김기. 네. 이 기억이 아니고 숫자 7이라는 아, 다들 네. 모르셨죠? 7번 국도의 아들은 진정한 아들은 김기환이다. 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네. 그리고 일단 7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죠. 예. 그리고 영화 중에도 7번 방의 선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떠오르는 이미지는 긍정 그 자체입니다. 네. 아유 참, 야 져서 막 쪼마서 좀 어거지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긍정적이라서 좋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 7이라는 숫자가 서양에선 행운의 숫자라고 좋아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그 이렇게 음양 요런 어떤 사상의 네. 영향으로 인해서 맞아요. 3이라는 숫자가 그렇죠, 되게 좋은 그렇죠. 거죠. 예. 우리나라는 뭐든 3번을 해야 기분이 삼세 번. 좋아지고 예. 뭔가 다 한 것 같고 그렇죠. 우리 MC도 그래서 3명 아닙니까? 자, 이 기분 좋은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 3. 기분 좋은 3명의 MC가 진행하는 기분 좋은 7번 국도 여행.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 고성 산불 또 속초 산불로 불렸던 바로 그 산불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저녁 시간에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또 강풍이 심했다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었죠. 네. 근데 피해 규모가요 네. 이번에는 상당히 적었다잖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피해 규모가 적었을 뿐더러 산불은 똑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대처 상황이 명백하게 달랐대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시기 그리고 비슷한 장소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결과가 달랐던 이유. 그건 뭘까요? 여기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자, 이번 산불이 남긴 뒷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5월 1일 저녁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 건데요. 불과 1년 만에 다시 마주한 화마. 그러나 이번 산불은 지난해보다 훨씬 적은 피해만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일반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나서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됐다는데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남몰래 활약했던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볼까요? 고성에서 산불 소식이 들려온 건 황금 연휴 기간이었던 5월 1일. 고성군 토성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씨가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불길은 이번에도 빠르게 번지며 초목을 태워갔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어두운 밤, 그리고 강풍이 불고 있어 소방 헬기도 띄울 수 없었던 상황. 지상의 산불 진화 인력들이 밤새 화마와 사투를 벌였는데요. 갑작스레 닥친 재난은 지난해 큰 피해를 남긴 고성 속초 산불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유 말도 못했지 뭐. 그냥 뭐 밥 먹던 상 그냥 놔두고 몸만 살짝 빠져나갔는데 뭐. 불길은 12시간 만에 잡혔는데요. 피해 면적은 약 85헥타르로 지난해 산불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임지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을 했는데 지금 작년하고 좀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피해지는 대부분 소나무림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나 잎이 타고 그리고 그 불똥이 날아다니는 비화가 자주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화렵수림에서 산불이 발생을 해서 산불 확산 속도도 상당히 느렸습니다. 반복된 산불, 그러나 달랐던 결과. 여기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용기였습니다. 도원일리 정혜욱 이장님은 산불을 제일 처음 발견했는데요. 빠른 신고로 대피를 도왔습니다. 그 밤이라 워낙 그 불길이 환하게 보였고 해서 제가 뛰쳐나가면서 그 119 안전센터에다 화재 발생 신고를 하고 그쪽으로 달려갔죠.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유관기관에
전화를 하고 그러든지 장애인 시설에 전화를 해서 일단은 불이 무조건 넘어간다는 가정하에서 다 대피하시게 하고 군부대에도 연락을 해서 다 조치를 취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장님의 빠른 연락 덕분에 사회복지센터에서는 바로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인원으로 대피를 하기에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장애인들 친구들은 급한 사항이 되면 제자리에 멈춘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어디 방 한쪽에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대피를 하는 상태에 차량을 탔는데 여기에 야간 근무자가 3명이 있어서 차량 운전을 못 하는데 그때 신속하게 지역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오셔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함께 운전해서 저희가 대피를 했습니다. 주민분들께는 어떻게 연락이 닿았던 거예요? 주민분들은 이제 각자 소식을 듣고 본인들을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일부 이제 저희 시설을 아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이제 대피를 해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탔는데 그런 상태에서 신속히 오셔서 같이 차량 태우는 때도 도와주셨고 또 차량 움직일 때도 도와주셨고. 불길이 심상치 않자 주민들은 서로 연락을 취해 이웃을 챙기고 대피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산불을 여러 번 겪었고 주민 대부분이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주어진 직업들이 별도로 다 있죠. 다양하게. 뭐 어민부터 뭐 회사원까지 해서 긴급 재난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소방서에 뭐 말하거나 그 알림 장치라 그러나요? 그래서 같이 그 현장에 이제 저희가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죠. 작년에 그런 산불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이제 좀 약간 트라우마랄까 좀 무서운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저희가 뭐 이런 활동들은 뭐 처음 하는 활동들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활동은 저희가 뭐 수십 년 동안 한 생활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큰 트라우마들은 뭐 대원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불 소식을 듣고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와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소방대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자 이웃이었는데요. 농약 살포 광역방재기로 화재를 진압한 용감한 형제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 소개될 만큼 유명하죠. 이 고성 지역이 96년부터 해가지고 큰 산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작년에도 큰 산불이 있었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게 만약 불이 났을 때 우리 기계 가지고서 그 초동 조치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3명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은 가자 한번 가가지고 우리가 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선 그런 게 평상시에 있었으니까 이제 바로 준비해서 간 거죠. 불기둥을 발견한 형제와 이웃 주민은 물을 가득 채운 트럭을 몰고 산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마에서 민가 2채를 구한 뒤 곧바로 산불 진화대에 합류했는데요. 인근 군부대의 탄약고 주변을 사수하며 새벽 2시 반까지 진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와서 요 기계를 끌어올리고 바깥에 있는 다른 또 차 한 대에서 2대를 갖고 간 거죠. 이 용량은 물이 4,000리터가 들어가요. 뭐 웬만한 그 민가에 뭐 불이 붙는다 해도 충분히 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산불 현장에 갔을 때 저희들도 약간은 이제 불이 워낙 세고 하니까 저희가 연기도 많고 하니까나 좀 겁은 좀 났었죠, 솔직히. 근데 일단은 뭐 불이 넘어오는데 일단 민가서부터 해가 좀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산불 현장으로 달려가 큰 도움을 준 시민이 또 있습니다. 속초시 장사동에서 폐차장을 운영하는 김재진 씨. 전차부대 탄약고가 좀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속초, 고성, 양양에서 온 소방차뿐이 없으니까 그다지 그렇게 방어를 크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탄약고에 불이 번진다면 대형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 이렇게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었던 건 그가 산불 이재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차가 900대 정도가 탔습니다. 건물 이게 한 동이 200평씩 400평이거든요. 이게 싹 다 탔지. 지게차 6대 다 탔지. 압축기 탔지. 개근다이 탔지. 몽땅 이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몽땅 다 탔습니다. 이거. 산불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 따뜻한 나눔의 기억은 이번 산불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됐습니다.
화마가 시시각각 덮쳐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남몰래 활약했던 건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지난 산불의 아픔을 갖고 있는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산불과 맞서 싸웠는데요. 숨은 영웅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첨단 과학 기술과 또 특수 진화대의 노련한 대응, 그리고 또 주민들의 용기, 이런 게 결합이 돼서 지난해 산불과는 다른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냈네요. 맞습니다. 한 소방대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현장을 다녔지만 네. 이번 산불처럼 일반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현명을 해준 건 처음이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한 여러분이 바로 영웅입니다. 네. 예, 맞아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런 일 하는 게 뭐 당연시럽지요 이래 얘긴 하지만 사실요 멀건 불기둥이 그래서 맞섰는데 그거 같이 용기 있게 나서 맞서서 불을 끄려고 하는 예, 그 쉽지 용기는요. 않죠. 예. 그럼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그 산불에 대한 아픈 가슴들이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예, 예. 그러니 정말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주 찐해요. 네. 피해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적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푸른 숲이 잿더미로 변했고 또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산불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1년 365일 중에 가장 기운이 좋고 으뜸되는 날 언제인지 아십니까? 1월 28일 제 생일이요. 정말 그러면 좋겠는데 네. 너무나 황당한 대답을 들어서 지금 대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가장 으뜸이 되는 날은 단오날입니다. 음력 5월 닷새 단오날인데요. 그날이 양기가 1년 중에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하죠. 네. 아유, 특히 우리 영동 지역에서는요. 예. 그 단오제가 최고의 이게 명절이면서 이 그렇죠. 축제라니요. 네. 그리고 이 강릉 단오제가 이제는요. 세계에서 인정한 그렇죠.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잖아요. 아이, 맞아요, 오, 맞아요,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맞아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강릉 단오제가 올해도 돌아옵니다. 변함없이 돌아오는데 올해는 좀 달라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그 단오제의 형식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세계 곳곳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단오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 축제를 그러면 즐길 수 있을까?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릉 단오제위원회 김물란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뭐 한참 준비 때문에 바쁘실 텐데 하나하나 좀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강릉 단오제는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죠? 네, 예, 설명을 좀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해주시죠. 네, 올해 단오제가 크게 바뀌었는데 네. 아쉽게도 단오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정문화재 행사만 최소화해서 열리고 경축 문화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지정 문화재라고 하면 이제 크게 신주비끼, 뭐 대관령 산신제, 그렇습니다. 길놀이, 굽판, 네. 그죠? 예, 잘하시는. 일단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제 팔뚝. 네. 굵죠? 네. 굉장히 말씀드린 게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행사들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 굵은 거를 어쨌든 최대한 좀 가늘게 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최소화한다는 건지. 네, 일단 지정문화재 행사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주비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음력 4월 5일인데 이번에 윤달이 껴서 5월 27일이 신주비끼가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6월 6일이 음력 4월 15일인데 이때 대관령 산신제, 국사성황제, 또 여성왕 봉안제 이렇게 열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오 때가 원래 단오의 행사가 6월 21일에서 28일입니다. 이때가 단오의 본 행사인데 조금 이때는 단오 굿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단오터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지정문화재 행사는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원래대로 산신제는 대관령 국사성황당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여성왕사에서는 그런 단오굿과 이런 것들이 단오제 기간 동안에 열리게 됩니다. 신주비끼는 칠사당에서 예년처럼 열리긴 하는데 그것도 역시 시민 참여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 그래도 매년 단오 때 이래 꼭 참석을 좀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 무슨 단오제 이게 엄청 뭐 생소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래요? 네, 굉장히 생소하시죠. 근데 저희한테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 쉽게 이해하기 쉽게는 어쨌든 단오장은 단오난장은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녹화를 해서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이긴 하지만
저희는 15개나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히려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또 본인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자신이 영상을 올리고 그래서 이게 또 단오제를 잘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온라인 단오제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뭔가 이게 붐업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주미 봉정 행사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을 갖다가 그냥 내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좀 붐업을 위해서 온라인 릴레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한번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쌀자루인데 여기에 그래요? 3kg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자루인데 이게 각 읍면동하고 또 저희 단오제 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3kg 또 쌀을 내시면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자신의 이제 소원지를 쓰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소원지를요? 네, 그래서 내시면 나중에 송신제 때 태워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신주 교환권이 한 장 주어집니다. 되게 많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갖고 오시면 한 잔 마실 수 있고. 단오제 기간 중에 신주를 교환해 드리는데 예전에는 체험장에 오시면 무료로 신주를 드실 수 공짜였었는데 있었죠. 이제 근데 공짜는 안 되죠. 유일한 방법인 거죠. 신주를 이제는 내셔야지만. 올해 이번에는 이 교환권이 있어야만. 한 병을 이제 저희가 드리는 거고 특별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 말고 어르신들이 사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병은 자동으로 어르신들께 기부되는 그런 의미 깊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6월 5일까지 신주를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꼭 이 신주 교환권으로 올해의 단오주를 놓치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일단 저 주고 가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받고 하나 더 받을 수 쌀을 있는. 내시면 쌀을 내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그 신통대길 길놀이 요게 어떻게 보면 강릉의 정말 그러니까 단오제의 트레이드 마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들어보니까 올해가 10주년이 된 아주 뜻깊은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10주년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마을분들하고. 그래서 이것이 강릉시의 읍면동에는 21개 마을이 참여를 하는 건데 굉장히 아쉬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고 하지만 올해는 10주년이니 그동안 10년 동안 이 신통대길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를 다큐로 제작을 해서 MBC가 아마도 좋은 시간대 편성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말고 또 21개 읍면동마다 마을별로 이야기를 담은 SNS용의 짧은 영상을 또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마을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고 간직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길놀이, 그러니까 요즘에 랜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랜선 길놀이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SNS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많은 분들이 물론 현장에는 못 오시겠지만은 SNS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인들이 또 같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겠네요. 강릉을 떠난 분들이 이 저희가 길놀이는 마을의 이야기를 다 다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학마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학도 나오고 이런 건데 고향을 떠나셨던 분들이 그 길놀이를 보시면 어떤 고향 생각도 더 나고 그럴 것이 저희가 널리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람이 북적이는 곳에 서로 이렇게 어깨 부딪혀가면서 서로 큰 소리 들어가면서 또 소리 질러가면서 이 난장에 어울리는 그런 맛이 있고 그런 중에 또 즐기는 맛이 분명히 있는데 올해는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합니다만 그 온라인의 색다른 어떤 맛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그 강릉 사투리 대회도 합니까? 강릉 사투리 대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무대에 무대 공포증이 있으셨던 분들, 특히나 이제 어르신분들은 오히려 손주가 할머니 옛날 단어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이제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혹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투리는 나오지 않을까? 사투리 강릉 사투리 대회가요. 27년 올해 차인데 또 1회 수상자인데 그거를요 김물랑 선생님이 만들었지 않소. 여기 좀 오늘 스타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저희가 낳은 스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스타 제조기. 그 스타 제조기가 만든 스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강릉 사투리 대회가
뭐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특히 강릉 출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뭐 미스터 트롯 저리 가라 해요. 인기가 대단합니다. 네. 근데 가끔 긴장하셔서 예. 막상 준비된 원고를 다 못하시고 엉뚱한 사투리를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표준말도 하시고. 네, 표준말도 하시고 갑자기 희한한 말도 하시고.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현장의 재미이긴 합니다만은 맞아요. 이제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긴장감이 사라지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기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예, 이번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특히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복한 강릉맘이라는 강릉의 최대 그런 카페하고도 MOU를 맺어서 홍보를 할 건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단오 패키지 체험에 올 수 있으면 부채라던가 엽서 만들기 이런 패키지를 2,000개를 선착순으로 저희가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배달해주고 이거를 다시 그려서 SNS에 올리고 그다음에 또 단오 등도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예. 우편으로 발송하면 이거를 집에서 단오 등을 밝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좋은 것들은 또 골라서 굉장히 좋은 상품을 주는데 특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그 영산홍 챌린지라는 건데 그거는 아무 노래처럼 저희가 영산홍을 빠른 곡으로 편곡을 하면 춤까지 갖춰줘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드를 상품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 이제 바로 지금 준비하실 것 지금 댄싱 머신이라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시민들이 좀 차분히 단오의 의미도 한번 되새겨보고 예. 또 본인들이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참 많은 걸 설명을 해줬는데 이런 거 말고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알려줘. 네. 역시 저희가 이제 유일한 방법이 신주를 쌀을 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단오 기간 중에 저희가 단오 TV를 운영을 합니다. 네. 그 플랫폼은 유튜브나 그 이제 페이스북이 되긴 되는데 이때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뭔가 미션을 수행을 하면 저희가 배달의 단오라고 해서 배달의 단오 이렇게 헬리터 가게 되는데 그분들이 단오 신주와 수리치떡을 선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오 기간 중에 저희가 2시간씩 운영이 되거든요. 2시부터 4시까지인데 그때 보시다가 댓글 다시고 또 이렇게 집 안에서 이런 신주하고 또 수리치떡을 선물 받는 그건 정말 놓치시면 후회하죠. 진짜 예, 후회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후회하겠네요. 이 온라인 단오제가 생각보다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이 강릉 단오제가 사실 그 아팠던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또 한국전쟁 시절에도 끊이지 않고 맥을 이어왔던 그런 천년 축제거든요. 근데 축제라는 게 또 이 세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진화하는 또 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맞는 또 하나의 또 진화의 어떤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요. 희망을 가지고 올해 온라인 단오제 여러분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물란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릉 사투리 대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방송 활동까지 하고 계시는 우리 신명숙 선생님도 그렇고 네. 또 회사원 생활을 하시다가 예. 네, 당당히 MBC 공채 리포터로서 이렇게 전국에 바쁜 예. 바쁜 건 맞죠? 예, 바쁘죠. 예. 그럼 우리 김기환 리포터도 네. 그렇고 뭔가 이게 제2의 어떤 인생을 살게 된 그런 계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이 뭐 나야 뭐 딴 게 있어. 내가 늘 쓰던 강릉말로 세사 이래 나세서 지그리다 보니 이래 여기까지도 세사 이래 나와 있게 됐고요. 아하. 난 뭐 그렇다 손치고. 네. 아이 우리 기환 씨도 뭐 회사 생활하다가 또 이래 방송하게 됐지. 뭐 딱 짧게 말씀드리면 네. 뭐 패션 센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의류회사에서 이제 재직을 했고요. 네. 근데 과감하게 이제 그만두고 면접을 봤는데 그때 사실은 그 면접장에 계셨던 분이 아하. 지금은 물론 제가 형님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계신 요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뭐 뽑을 때 다른 거 안 보고 김기환 씨 뽑을 때는 오로지 외모 출중한 그 외모.
예. 아. 출중한 외모에 초점을 근데 이해를 못하는 모두가 이해를 아니, 못하는 다 이해하고 계세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갸웃거리고 계시는 모습 보이네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오늘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실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네. 뭔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스승과 제자를 만나보실 텐데요. 팝 가수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 변모하신 가수 송채원 씨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스승님인 또 가수이자 작곡가인 임혁 씨까지 여러분 지금 행쇼를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 쇼 행쇼. 오늘 주인공 두 분은요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가수 임혁 그리고 송채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외국인 특집 아니고요. 한국인 특집입니다. 임혁 씨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보헤미안 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보이면. 자 그리고 송채원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기 서울에서 팝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송채원입니다. 예, 송채원 씨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라이브 무대에서 오랜 세월 네. 팝 가수로. 네, 조용히 했습니다. 예. 아니 그 팝 가수로만 라이브 무대를 누비시다가 네. 어떻게 그 모 작곡가를 만나셔서 저기 앨범을 내게. 옆에 계신 선생님. 예. 예, 모모 작곡가를 네. 임혁 씨를 만나셔서 그만 예. 자랑스러운 내 남자 그리고 예. 바보. 예. 싱글로 예. 선생님 곡으로 네. 제가 앨범을 처음 예. 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예. 앨범 지금 오늘 발표된 지 얼마 안 되는 곡들인데 네네. 라이브로 들려주시겠습니다만은 예. 어떠셨어요? 그동안 음악 세계와 다른 노래들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들었죠. 마음에 드니까는 또 부르면 없다고 해야 불고 되죠. 말면 말하고 예. 정말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 임혁 씨가 부르면 부르고 말 거면 말아.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랬죠. 멋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질 곡일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꿈처럼 흘러왔던 지난 날의 나의 춤추 술 한 잔에 기억나는 내 슬픈 모노드라마. 오늘 첫 곡인데 벌써 해피 엔딩입니다. 아니 시작인데. 그거는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행복한 엔딩이니까. 그럼요. 예. 자 이렇게 멋진 임혁 씨로부터 이제 곡을 직접 받아서 작사 작곡 임혁 자랑스러운 내 남자라는 곡으로 네. 지금 우리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동안은 팝과 외국 곡을 주로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내 노래로 오버에 올라온 그 앨범으로 첫 앨범을 내셨는데 그렇죠. 한글로 된 우리말로 된 노래를 내셨단 말이에요. 예? 한국 맞아요. 사람이니까요. 어색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팝송 전문 가수로 활동해 오셨는데. 근데요, 예. 팝송하고도 또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아. 이렇게 바이브도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이 자랑스러운 내 남자라는 곡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 곡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타이틀곡이니까 이 곡을 먼저 좀 불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때는 내 마음을 꼭 잡아주었지요. 엉뚱하게 실수했을 땐 힘내라 박수 보냈어. 힘든 요즘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지금 모두 다. 근데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한테 남편들한테 또 아하. 애인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노래입니다. 예. 뭔가 그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시는군요. 티 났어요? 뻔한 얘기. 예, 누군가를 떠올리실 줄 알았더니 모든 남성들에게 힘내시라고 바칩니다. 예. 이렇게 임혁 씨가 이번에 불러주실 곡은 당신 있기에라는 곡인데요. 이 네. 곡도 그 임혁. 해피엔딩 때 발표한 곡입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당신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네. 이제 떠나가니까 어허. 아주 그 애틋한 더 예. 그리운 네. 그 감정이 생겨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예. 이 곡은 상당히 그 멋진 곡 같은데 이런 곡은 송채원 씨 안 드리고 자신이 부르고. 그러게. 이 곡보다 더 좋은 좋은 곡은 안 곡이 주시- 아니 이 아니. 곡보다 저 바보라는 곡은 더 좋습니다. 지난 밤 꿈속 당신 있기에 너무나 좋아
사랑을 했지 그리운 그날. 그런데 평소 정말 남자들은 네. 여자분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아유 제가 옆에 우리 제자께서 손수건을 눈물 닦으시고. 아니 무슨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요. 네. 평소부터 네. 이 남자들은 항상 어떤 자기 행동을 해놓고 네. 나중에 후회합니다. 모든 남자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 잘못했네요. 아니, 임혁 씨가 그렇다는 얘기.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 노래를 예. 정말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밤에 썼는데 네. 정말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쓰실 때 그 감정이 노래 부르실 때마다 계속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랬었었지. 자, 그리고 이런 임혁 씨가 고르고 골라 앨범을 만든 가수 송채원 씨. 고르고 골라 코로나19 직전에 앨범을 내게 만든 그런 가수입니다. 너무 강조를 하세요. 자꾸.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처음부터 이런 난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참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나의 모습도 다시는 안 볼래. 네 목소리도 더 듣지 않을래. 오랫동안 오늘 송채원 씨 어떠셨어요? 오늘 저 함께하는 스승님과 함께. 제가 농담을 많이 했는데 예. 선생님이 잘 챙겨주시고 또 아하. 저를 아끼니까 여기까지도 곡도 주시고 예. 데리고 와서 같이 방송도 하시는데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정말 좋은 선물이 됐으면 네. 저는 오늘 하고 가는 정말 최고의 만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족하셔도 됩니다. 오늘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심을 잃지 않는 예. 가수가 되겠습니다. stand alone in the darkness. The winter, my life came so.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도 또 경제 활동까지 병행하시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슈퍼맘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신명숙 누님도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이 뭐 나만 그렇소. 사실 뭐 집에 있는 웬만한 엄마들은 다 똑같아요. 그저 자나깨나 가족들 걱정하고 또 집안 살림하고 이러다 보면 몸이 10개라도요 뭔젤래요. 아유 우리 누님 어쩜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이쁘게 하실까. 자 오늘 시청자 세상에서도요 슈퍼맘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분은요 결혼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신 분인데 지난 20년 동안 바쁘게 살아온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주셨습니다. 한국살이 20해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고용보험센터에 간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4남매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봤지만 여전히 일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에서 2아이를 낳고 시작한 첫 일은 마늘 깎는 것이었다. 큰 자루에 들어있는 마늘을 큰 대야에 넣고 물에 불려 마늘을 깎는 단순 작업이다. 2아이를 돌보며 일을 했기 때문에 쉬지 못해 몸살이 났다. 이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볼펜 공장을 다녔다. 볼펜 꼼수를 하는 작업인데 역시 단순 너무다. 셋째 아이가 태어난 후 부물시장에서 마실 것을 팔았다. 어린이날 행사 때 음료 장사를 하시는 분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하루 매출이 곧자 6,000원 정도였다. 3남매를 데리고 장사하는 모습에 음료수를 팔아주는 사람도 털어 있었다. 그때부터인가 나는 시장에 갈 일이 생기면 고생하시는 할머니들의 물건을 사주는 버릇이 생겼다. 그 후에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패밀리마트, 가사도우미, 아파트 청소 등의 노동을 쉼 없이 했다.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 간병인을 조금 오래 했는데 환자를 목욕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을 성별 상관없이 해야 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일본 사람인 나를 보고 기분 나빠하시고 싫어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내가 걱정하는 것과 반대로 어르신은 일본어를 아신다며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다.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 그들과 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종종 기도를 하곤 했다. 넷째를 낳고는 장애인 아동 지도사를 했다. 여기서는 나와 장애아와 특수교사의 관계가 중요했는데 장애 아동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고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다고 생각했다. 매일같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드렸고 사랑으로 대하자 아이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가 날 후련시키고 성장시켜 주었으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장애인 아동 지도사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는 재계약 연락은 오지 않았다. 내심 섭섭하지만 지금은 6개월간 쉬면서 다른 일을 구하고 있다. 인간은 노동을 하여 먹고 살고 노동을 통해 자기 전원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새롭게 일을 찾으러 간다. 나는 일하는 것이 즐겁다. 좋은 사람들과 더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기를 기대한다.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기환 씨가 아주 좋은 곳에 다녀왔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좀 저만 다녀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 두 분 요즘 그 휴가 트렌드 중에 호캉스 들어보셨죠? 네, 예. 호캉스. 아유, 호캉스 알지. 그 호텔하고 바캉스를 합쳐가지고 보통 부르는 단어잖소. 예. 아유, 그러니까 즉 우리가 휴가를 맡았다. 그러면 그거를 호텔에서 편안하게 휴식도 하고 힐링도 한다. 이런 거 아니래요? 그분이랑 이제 많이 다녀오신 딱 그 티가 딱 나네요. 예. 근데 이제 호캉스를 제대로 가려면, 제대로 즐기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방이 이뻐야 되고요. 네. 호텔 주변 경치 끝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편의 시설들이 주변에 가까운 지근거리에 다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이 바로 그런 장점들을 모아둔 곳들을 제가 다녀온 네. 거거든요. 정선에 그런 오. 새로운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혹시 그 소문 들으셨어요? 최초 공개합니다. 아니 글쎄 정선에 말이죠. 이색적인 호텔이 생겼답니다. 벌써부터 소문이 자자한 게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상, 국토부 장관상, 강원도지사상까지 딱 섭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나 세상이나 진짜 살면서 어머니 밥상밖에 못 받아본 저로서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호텔인지 막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5성급 호텔이 좀 되려나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출발해 보시죠. 정선에 특별한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화제를 모아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선사했는데요. 일명 마을 호텔이라 불리는 고한 18번가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까지는 많은 사연이 숨어 있다는데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뿐인 독특한 호텔, 고한 18번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겉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한 마을인데 여기에 호텔이 있다고요? 호텔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맞아? 맞게 찾아온 거 맞나? 여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주민식 말씀 좀 여쭐게요. 정선에 정말 대단한 호텔이 하나 생겼다 그러는데 주소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을 호텔이요? 예, 호텔. 어쨌든 호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마을 호텔 18번가입니다. 네? 마을 호텔 18번가. 그러니까 여기가 호텔이라고요? 들어는 보셨나요? 마을 호텔. 고한읍 18리 골목길이 하나의 호텔이 되는 겁니다. 한 건물 안에 모든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일반 호텔과 달리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처럼 유기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여기는 호텔의 체크인 리셉션,
인쇄소는 비즈니스룸, 마을회관은 미팅룸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호텔이 여기 생긴 거죠? 여기 이제 빈집들이 많았는데 예. 여기 이제 상점들이 다 하나씩 채워지면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호텔 객실로 내주시고. 근데 어떻게 누구시길래 이렇게 잘 아세요? 혹시 호텔 총 지배인님이십니까? 네, 여기 마을 호텔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사. 그러니까 거의 뭐 총지배인님이랑 거의 뭐 동급이네요, 그죠? 지배인님? 네. 그 호텔은 일단 뭐니 해도 객실 구경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텔에서 꽂힌 객실이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마을 호텔의 객실입니다. 야, 이게 객실이요? 네. 들어가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 기환 씨 당장이라도 호텔 예약할 것 같은데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에 라탄 소재의 가구로 감성을 담았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야생화 조명도 설치돼 있고요. 온돌방도 있으니 취향 따라 선택할 수 있겠죠. 나 지금 또 궁금한 게 사실은 호텔 오면은 잠도 중요하지만 먹어야 되잖아요. 옆에 가시면 아침 식사를 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아니 호텔 이게 다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있었어요? 네. 조식당으로 가시죠. 조식당이 있다고요? 짠. 2호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비밀의 문을 열면 아기자기한 카페 등장이요. 여기서 간단한 조식을 먹거나 커피 한 잔의 여유도 누릴 수 있답니다. 카페예요? 조식당이 뭐예요 여기는? 그게 공예 카페.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공예 카페. 공예 카페인데. 근데 저기 총 지배인님께서는 여기가 조식당이라고 그러는데요? 같이 이제 마을에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공간이 숙소밖에 안 되니 간단하게라도 보시고 마을을 여행하실 수 있고. 자 근데 이제 호텔도 받고 그다음에 호텔 조식당도 받고 근데 여기가 원래는 빈집이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여기 카페도 빈집이었고 마을 호텔 객실도 빈집이었어요. 정선은 태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탄 산지였습니다. 고한읍도 한때 큰 호황을 누렸는데요. 탄광이 문을 닫으며 마을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썰물처럼 인파와 상가가 빠져나간 자리는 텅 비어버렸고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며 방치됐는데요. 그랬던 마을이 화사하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이 마을 살리기에 힘을 모은 덕분입니다.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벽화를 그려 골목을 가꾸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가게는 마을 호텔의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총집에 있는.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 말이죠. 호텔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이런 건데 그러면 이 고한 마을 호텔의 부대시설들은 골목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골목에 있는 상점 하나하나가 호텔의 부대시설. 우와. 안녕하세요. 요즘 머리 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호텔의 뷰티샵이라 할 수 있는 이발소입니다. 능숙하고도 화려한 손길에서 장인의 실력이 느껴지시나요? 안녕하십니까. 고한 호텔의 최고의 이발사. 고한에서는 제일 오래됐지만은 뭐 전국에서야 뭐 저보다 선배들도 있고 뭐 많죠. 겸손하십니다. 그 산업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탄광 산업이 이제 좀 쇠퇴하고 그리고 좀 침체됐다가 이번에 또 이제 마을 호텔이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기분이 어떠세요? 젊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마을 호텔로 뭐 꽃단지를 꾸미갖고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잘하고 있고 또 지난해 보니까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요. 고한 18번가가 자랑하는 이색 서비스. 두 번째는 사진관입니다. 호텔에 사진관이 입점해 있다니 독특하죠. 고한 마을에서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작업 중이셨구나. 네네네. 오늘 손님이 예. 옛날 사진 좀 크게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디테일 작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호텔과 사진관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뭐 서비스가 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그 마을 호텔에 이제 숙박하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잖아요. 네네. 마을 호텔 18번가 골목이 잘 보일 수 있게 이제 스냅 사진을 찍어드리는 거를 이제 10% 할인을 하고 있어요. 2년간의 느린 변화 끝에 탄생한 마을 호텔. 다양한 편의시설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꾸민 골목길엔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방치돼 있던 빈집이 호텔 객실로, 오래된 중국집은 호텔 중식당으로, 낡은 골목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을 호텔에 이 마을 주민들이 다 책임자예요. 나만 지는 게 아니고. 여기를 찾아오시는 관광분들께서는 큰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조그마한 골목에 예쁜 호텔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다가 편하게 주무시고 가실 때 모든 것을 배려를 받으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낡은 골목길에 불어온 희망의 바람. 정선군 고한읍 고한 18번가의 작은 기적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호텔이라고 해서 큰 건물 짓고 또 뭐 비싼 시설 들여놓는 거 그런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마을에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해서 만든 누워있는 호텔이다. 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요. 그 예. 마을 호텔에 자리한 이발소라든가 그런 그 중국 음식점, 네. 중화요리점도 정겹고요. 네. 근데 골목이 어떠저래 이쁘. 아주 유럽의 한 마을을 요래 옮겨난 것 같네. 그죠. 예. 그런데 저게가요 얼마 전만 해도 세상 컴컴한 게 빈집도 좀 많고 네. 또 어둑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발걸음도 이렇게 내키지 않고 맞아. 그렇죠. 그랬다 그러대.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좀 빈집들이 곳곳에 있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받아가지고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웃음소리도 그만큼 많아지고 그야말로 180도 변신을 했는데요. 자, 고한 18번가의 기적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고한 18번가를 방문하셔서 이쁜 추억,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옛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강릉 단오제는 명맥을 든든히 이어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떠난 이 정선의 이 외로운 마을은 또 다른 느낌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고 풍경들 보니까요.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뭐 전통은 지킨다는 거, 근데 이걸 또 장수한다는 거, 이게 요즘 세상은 참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거를 우리가 지키는 거, 이건 꼭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부터 이 7번 국도를 좀 야무지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건 작가님이 말씀하시지 말라 그랬는데 앞으로 있잖아요. 예. 진짜 재밌어질 거거든요. 오, 예. 스포는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기환 씨 얘기대로 더 큰 포부를 안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